잔혹한 인신매매 조직에게 인간의 가치는 국적에 따라 철저히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 지옥 같은 범죄 단지에서 중국인은 이른바 1등급 상품으로 분류되어 조직의 핵심 인력이나 관리직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노예보다 못한 물건 취급을 당하며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강제 노역에 내몰렸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몸값이 비싸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직의 고수익 상품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희망을 찾아 캄보디아 땅을 밟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국적은 존중의 대상이 아닌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격표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매겨지고 팔려나갔는지 그 처절한 인간 상품화의 현실을 가장 임팩트 있게 담아낼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 새벽의 고요함은 곧 깨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곳에 발을 디딘 수많은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SNS에서 본 고액 연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설렜던 그들에게 이 낯선 땅은 새로운 기회의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품고 떠난 발걸음은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낙원이 아닌 지옥의 시작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고통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납치 사건들, 그 속에 감춰진 어둡고 잔혹한 진실을 추적합니다. 취업 사기로 위장된 현대판 인신매매, 사라진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토픽 뉴스를 넘어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어두운 현실의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그림자가 드리운 동남아시아.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층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 국제범죄 조직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절박한 그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조직들은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 쉽게 접근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어든 일자리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취약한 심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은 단순히 사기를 넘어 현대 사회의 허점, 즉 경제적 불안정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해외 취업이라는 포장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끔찍한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는지를 심도 있게 조명하며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이 잔혹한 현실의 민낯을 공개할 것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캄보디아의 자연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풍경 아래에는 어둡고 잔인한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취업의 꿈을 안고 입국한 사람들이 감금되어 고문과 폭행에 시달리는 불법 시설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철저히 고립된 채 숨겨져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희망을 앗아간 이 지옥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캄보디아의 겉모습과 철저히 대비되는 그 어두운 진실, 그 실체를 파헤치는 위험하고도 중요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2년 3월 대한민국 사회는 한 청년의 실종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김민준 가명 씨.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것은 SNS에서 우연히 발견한 해외 취업 광고였습니다. 캄보디아 고액 연봉, IT 전문가 우대,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그를 매료시켰고 그는 가족들에게 좋은 기회를 찾았다며 부푼 희망을 안고 홀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은 곧 끔찍한 비극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국 이후 그의 밝고 활기 넘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은 점차 뜸해지더니 급기야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했던 가족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제전화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 씨의 해외 체류 중인 지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가족들의 불안감을 경악스러운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한 카지노에서 강제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 또한 비슷한 경로로 해외에 나갔다가 간신히 탈출한 경험이 있었기에 민준 씨의 상황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종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 씨는 처음부터 사기성 취업 공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간 뒤 그곳에서 국경을 넘어 또다시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불법 온라인 도박 회사, 즉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려가 감금당한 채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7. 그가 현지에 발을 디딘 순간 희망은 참혹한 현실로 돌변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건장한 조직원들은 위협적인 태도로 민준 씨를 둘러쌌고 그가 소지했던 여권은 곧바로 강제 압수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국적이 사라진 조직의 소유물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연결고리였던 휴대전화 역시 조직의 통제 하에 놓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감금된 시설에서 민준 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새벽까지 16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에게 강요된 업무는 바로 한국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였습니다. 조직원들은 그에게 정해진 실적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했고 목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조금이라도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려 할 경우 곧바로 무자비한 폭행과 비인간적인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이용한 위협, 쇠파이프를 이용한 구타, 그리고 물고문과 같은 잔혹한 행위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은 영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제공되어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에 남겨진 가족들은 절망 속에서 모든 공권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제미아방지센터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국경의 장벽과 현지 사법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사관에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현지 공관의 제한적인 인력과 부패한 현지 치안당국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공적기관의 도움에서 절망을 느낀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민간 구호단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간절한 노력이 국제적인 사법 공조와 민간 네트워크의 오랜 추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지옥에 감금되어 있던 민준 씨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절망의 끝에서 겨우 찾아낸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침내 빛을 본 구출 작전은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소재가 파악된 필리핀 마닐라 외곽의 불법 시설은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고 현지 경찰과 한국 민간 구호단체의 요원들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작전은 치밀한 감시를 피해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졌으며 잠입과 돌입 과정에서 조직원들과의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문을 부수고 진입했을 때 민준 씨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감금과 폭행에 시달린 그의 몸에는 수갑 자국과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고 눈빛은 깊은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조차 쉽게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 아물었지만 정신적인 상흔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는데 작은 소리에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함께 자신이 강제로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죄책감까지 겹쳐 그를 괴롭혔습니다. 민준 씨는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했으며 이는 그가 겪은 국제 인신매매 범죄의 잔혹성이 단순히 폭행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국제적인 범죄의 심각성과 그 후유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생생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들 범죄 조직은 매우 치밀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활동합니다. 그들은 주로 SNS를 통해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등 아시아 각국의 구직자들을 노립니다. 고수익 보장, 특별한 자격 없이 해외에서 고액 연봉, 최고의 복지 등의 달콤한 유혹 문구는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악용하여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노립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럴듯한 회사의 로고와 가짜 명함을 만들거나 가짜 항공권 및 숙소 예약 확인서 등을 제공하는 치밀한 위장수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어주는 척하며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하면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은 친절 대신 위압적인 태도로 여권을 강제로 압수하고 안내받은 곳은 외딴 지역의 허름한 건물 혹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불법 사업장이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며 하루 12시간을 넘어 16시간 이상씩 일주일 내내 감시 속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벌칙과 폭행이 뒤따르며 구타와 성폭행, 고문 등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식사는 영양가 없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극악무도한 범죄 형태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인신매매 및 강제 노역 범죄 조직의 주요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수법은 바로 위장된 취업 광고입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가짜 취업 광고를 뿌립니다. 고수익, 쉬운 업무, 해외 경험, 영어 불필요 등을 내세워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들을 유인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을 악용하여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을 노립니다. 두 번째는 가짜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 치밀한 위장술입니다. 피해자들이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그럴듯한 가짜 회사명과 임직원 정보, 가짜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 등을 제공하며 때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표까지 직접 끊어주는 척하며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공항 도착 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마중 나온 사람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성들이 위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여권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이때부터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반항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번째, 감금 및 강제 노역입니다. 여권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외딴 지역의 허름한 건물이나 불법 시설에 감금됩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립된 곳에 위치하며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로 철저히 통제됩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며 탈출을 시도할 수 없도록 엄중히 감시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관리, 피싱 메일 발송, 가짜 투자 플랫폼 운영 등 불법적인 업무를 강제로 시킵니다.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벌칙과 폭행이 뒤따릅니다. 이 감금시설 안에서 자행되는 행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칭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그저 조직의 수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당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단순한 감금과 강제 노역을 넘어 구타, 성폭행, 고문 등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인권 유린이 공공연하게 자행됩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해 공포를 극대화하고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칙이라는 이름하에 잔혹한 폭력을 가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보내는 만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루단 한두 끼 제공되는 식사는 비위생적이고 영양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심한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방치되기 일쑤이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과 건강, 자유 등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일체가 박탈당한 채 이들은 오직 조직의 이익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여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인신매매 조직이 사용하는 수법은 치밀하고 교활한 계획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며
그 방식은 매우 세련되고 체계적입니다. 첫째, 위장된 꿈의 취업 광고입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SNS 채널을 주요 범행 무대로 활용합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연봉,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불필요, 해외 체류 경험 보장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달콤한 문구로 구직자들을 유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청년층의 취업난과 경제적 절박함을 악용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사냥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마치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구직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의심을 불식시키는 치밀한 위장술입니다. 피해자들이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의심하지 않도록 이들은 가짜 회사 웹사이트, 정교하게 제작된 명함, 가짜 고용 계약서 등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안심하고 출국하도록 실제 사용 가능한 항공권과 깔끔하게 예약된 숙소의 확인서까지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는 조직이 광범위한 자금력과 전문적인 위장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처럼 조직은 현대 사회의 정보 비대칭성과 간절함을 범죄의 기반으로 철저히 활용합니다. 죄 조직의 네 번째 수법은 공항에서의 압박과 여권 강탈입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마중 나온 이들은 구인 광고 속의 친절한 직원과는 거리가 먼 위압적인 태도를 가진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건네는 대신 피해자가 상황을 파악할 틈도 없이 여권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피해자들은 신분과 귀국 수단을 모두 상실하며 극도의 심리적 위축 상태에 놓이게 되어 조직의 통제에 쉽게 복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감금, 강제 노역, 그리고 비인간적인 통제입니다. 여권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캄보디아 외곽 혹은 미얀마 등 국경지대의 외딴 지역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이나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로 철저히 둘러싸인 불법 시설 일명 범죄 단지에 감금됩니다. 이들은 조직의 통제 아래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및 관리, 혹은 코인 사기 등 불법적인 업무를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강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높은 실적 할당량을 강요하며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가혹한 벌칙이 따릅니다. 이 벌칙에는 굶기기, 수면 박탈, 폭행, 그리고 전기 충격기 사용 등 비인간적인 처벌이 포함되어 피해자들은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통제를 강화하고 탈출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여섯 번째 수법은 폭력, 고문, 그리고 잔혹한 협박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공포에 질려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몽둥이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행과 비인간적인 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면 박탈, 물고문, 심지어 마약을 강제 투여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조직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잔혹한 수법까지 사용합니다. 이 모든 폭력은 피해자의 몸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남깁니다. 일곱 번째는 막대한 몸값 요구와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입니다. 조직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해를 가하거나 장기를 매매하겠다는 잔인한 협박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가족에게 전송함으로써 협박의 수위를 극대화합니다. 이 협박은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며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악랄한 수법입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결코 한국인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범죄의 피해 규모는 한국을 넘어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국제적인 재앙입니다. 최근 국제기구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국경 지역,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의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이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지를 끔찍하게 보여줍니다.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가난과 절박함 때문에 고수익 일자리라는 허울 좋은 함정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던 20대 청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평범한 가장, 심지어 은퇴 후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 했던 중장년층까지 포함됩니다. 조직은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적 취약성만을 노려 대상을 물색하며 이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어두운 틈새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범죄 조직들은 활동의 안전과 통제를 위해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치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국경지대가 범죄의 거점입니다. 이들은 주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인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과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과 같은 정부 통제가 약한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이 지역들은 치안이 불안정하고 현지 정부의 부패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워 조직 활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들은 외딴 지역의 미등록 건물이나 거대한 단지를 불법 온라인 도박 및 사기 작업장으로 활용하며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범죄 단지 크라임 컴파운드를 건설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둘째, 치밀한 국제 네트워크와 돈 세탁 방식입니다. 이 조직들은 특정 국가의 사법 당국이 단속하기 어렵도록 증거 인멸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점을 옮기거나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합니다. 또한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적인 모집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수익입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을 암호화폐 가상화폐나 지하 금융망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신속하고 은밀하게 돈 세탁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국제 네트워크는 특정 국가의 사법기관만으로는 범죄 근절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사법 공조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국제범죄에 맞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비로소 강력한 대응과 공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며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는 99% 사기이며 인신매매의 함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지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즉시 영사콜센터와 주재공관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 사법 공조 강화와 범인 검거입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캄보디아 정부 및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구출 작전 및 범죄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압박과 협력 속에 단속을 강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구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국경을 초월한 사법 공조가 필수적임을 입증합니다. 셋째,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사법 공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현지 정부 내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구출된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구호 프로그램을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이 잔혹한 인신매매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상식을 벗어난 조건의 광고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급여,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불필요, 현지 언어나 문화 습득 없이도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가 포함된 해외 취업 광고는 99%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과도하게 좋은 조건은 곧 위험을 감추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SNS나 문자 메시지 등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광고는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반드시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플러스 WORLDJOB와 같은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이나 공신력 있는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로를 통한 정보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출국 전 외교부의 국가별 여행 경보 단계와 현지 대사관 웹사이트에 게시된 최신 안전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출국 전후 비상 연락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정확한 행선지, 체류지 주소, 현지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자신의 안전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지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82-3210-404를 통해 24시간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현지 경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단순히 먼 나라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이나 해외 취업 사기라는 범주를 넘어섭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과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연결 고리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인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끔찍한 현대판 인신매매 범죄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했으며 그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사슬을 끊고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이 절실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며 국제적 공조와 국내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이 어두운 진실을 함께 직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우리의 윤리적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참혹한 기록은 단순한 뉴스 기사나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이 돈과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판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이 범죄가 먼 곳의 일이라며 외면하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침묵은 곧 이 잔혹한 조직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단속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가 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굳건히 연대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윤리적이고 시대적인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